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여론 조작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시발단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도 SNS 활동을 했고 대선 뒤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역시 SNS 담당 팀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대 대선 첫 TV토론회가 열린 2012년 12월 4일. 오전 10시, 한 트위터 사용자가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1분에 한 번 꼴입니다. 주로 박근혜 후보의 실언을 모은 겁니다. 오후 2시, 잠시 쉬던 이 트위터 계정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이번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후 8시, 후보 토론회가 시작되자 문재인 후보는 긍정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작성해 토론회 상황을 중계합니다.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 사용자는 이날 하루만 이런 식의 글을 트위터에 100건 넘게 올렸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고 퍼나르는 또 다른 트위터 계정도 여러 발견됩니다. 프로필 사진엔 얼짱으로 알려진 여성의 사진을 넣어 계정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 계정들의 주인은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2012년 11월 초부터 대선 당일까지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4년 사법부는 이 문재인 캠프의 SNS 활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그 판결문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보좌진 17명은 개인당 많게는 2만 건이 넘는 트윗을 선거 기간 동안 작성했다고 나타납니다. 이른바 SNS 기동대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2년 11월 초 민주통합당 의원 보좌진들은 SNS 기동대라는 사조직을 만듭니다. 이 조직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등 3개 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SNS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반쯤 집중적으로 SNS 글을 올렸습니다. 12월 3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SNS 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당시 문재인 캠프 조한기 뉴미디어 지원단장이 이 조직을 총괄했습니다. 공식 선거 캠프 인근 빌딩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90대가 넘는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 활동 사실을 외부에 숨겼습니다. 선거일을 닷새 앞두고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나서자 활동 흔적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설립과 유사시설 설치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SNS 지원단을 총괄했던 조한기 당시 뉴미디어 지원단장과 SNS 기동대장 차모 씨에게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조직을 만들어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을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새누리당의 시발단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를 넘어섰다. 위법성을 알고도 조직적 활동을 벌이는 등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캠프가 입주해 있는 여의도의 한 건물. 문재인 캠프는 이 건물을 4층에서 6층까지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18대 대선에서 이른바 SNS 기동대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조항기 전 뉴미디어 지원단장이 이 건물에 자주 드나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 결과 조 전 단장은 지난 2월 초 문재인 캠프에 정식 합류해 SNS 생산과 대응팀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진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SNS 활동을 담당하다 사조직 설립과 유사시설 설치 금지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다시 SNS 업무를 맡은 겁니다. 이번에도 SNS 업무를 좀 캠프에서 맡게 됐죠. 예.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한 거 아니에요? 근육 맞춘다고? 아니 제가 내 돈으로 아니면 어디 돈 갖다가 불법 사무실 차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알바 고용해서 RT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에요? 당시 여당은 국정원과 시발단까지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캠프에서도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합니다. 쟤들이 워낙 말도 안 되는 물량 공세를 하니까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진들의 계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내용들이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저도 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 지적했던 내용. 예, 전혀 이건 지금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SNS 상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표현 자유의 영역을 넓혀주는 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2014년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을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그의 후원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SNS 활동을 총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사를 다시 SNS 책임자로 기용한 것은 과연 적절한 것일까? 캠프가 그냥 이제 그 활동을 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네. 그 공직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니까 예, 그 캠프 구성 때부터 하나의 좀 정부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한 게 아니냐, 관여를 좀 거쳐서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SNS상에서의 이제 여론을 뭐 이제 조직적인 어떤 동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방식도 이제 뭔가 좀 이제 새로울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좀 타진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문재인 캠프 측은 뉴스타파의 공식 질의에 대해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캠프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방송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그 내부 행사로, 그러나 이제 확산은 유튜브나 보도를 통해서 확산하는 걸로 기획을 해서 적은 숫자가 참여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임원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이런 거다, 이런 위주로 오늘 그 결과 보고를 드리는 날입니다. 행사를 그 결과 보고에 앞서서 비상국민회의 상임 대표님이신 우리 박관영 의장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에서 유감스럽습니다만 홍보를 조금 잘못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들어야 할 사안들인데 어디 언론인들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뭐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도 없는데 김병준 위원장을 찾아갔어요.
전자시대에 인터넷을 조작해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 이런 현상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당이라는 게 일하고 있느냐고 말이야. 부정선거를 왜 얘기를 못하고 주장을 못하고 싸우지 못하느냐고 말이야.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싸우겠다고 그랬다. 그 위에 제가 지금 이제 징계 운운하는 것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목소리 큰 사람 지방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돼 가지고 정말 참 한심합니다. 내가 참 평생에 정치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문제를 놓고 당당하게 서로 토론하고 싸우고 질의하고 문의하고 이래야 하는 게 아닙니까? 몇백 명 몰려와서 데모해버리면 사람 징계한다 해서 자꾸 말이지, 이게 도대체 나라인지 뭔지 병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드루킹 문제는 남북한 부정선거에 관해서 여야 간 공동 부정선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당장 말이에요. 내가 그래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싸우는 세력이 있어야만이 민주주의는 건전해집니다. 야당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인권 비평평론가가 나와서 있는 얘기를 합니다.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댓글로 가지고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하는 정치군이 무슨 정치군입니까? 그게 무슨 국회입니까? 요즘 계속 내 국회의원 그럽니다. 이 국회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오늘 이런 중요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홍보하고, 그 내가 몇 사람 오늘 얘기한다고 오라 그러는데도 안 와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지금. 참 건물이 아깝습니다, 정말 내가요. 요즘 제가 이 점잖지 못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귀한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잊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공부하고, 저도 매일 뛰겠습니다. 진실은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모습입니다. 두서없는 얘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이거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미디어 비평가 조홍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관영 의장께서 큰 관심으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잠시 켜주시고요. 스마트폰에서 구글을 한번 접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구글 해도 좋고요. 즐겨찾기에 등록되신 분들은 즐겨찾기에서 구글을 가셔도 좋고요. 다음이나 네이버 첫 화면에서 구글을 한번 가주십시오. 저도 구글을 지금 접속해 보겠습니다. 제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화면과 똑같은 화면, 검색창 하나만 달랑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화면을,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계십니까? 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글 화면은 단 글자 하나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여기 아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구글은 검색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검색 회사입니다. 이제 네이버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를 들어가면 네이버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보시겠지만 뭐가 뜹니까? 검색창이 물론 제일 위에 뜨지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뉴스가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5건의 뉴스가 스마트폰 화면에 제공이 됩니다. 구글과 네이버는 가장 큰 차이점이, 구글은 뉴스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네이버는 첫 화면에서 뉴스 서비스를 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은 이 뉴스를 봅니다. 하루에 1,300만 명이 이 뉴스를 봅니다. 따라서 네이버 첫 화면에 노출된 기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네이버 첫 화면에 노출되는 뉴스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의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가 과연 본연의 검색 서비스 외에 뉴스 기사를 단 한 꼭지도 생산하지 않는 네이버가 매일매일 뉴스를 수백, 심지어는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뭐 700~800건 이렇게 뉴스를 생산을 하는데도 네이버는 단 한 꼭지의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통계와는 사뭇 다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를 통해서 신문을 본다는 사람은 전 세계 평균은 36%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사람은 불과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뉴스를 보는 대다수, 정확하게 80%의 사람들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그 포털 중에서도 네이버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뉴스에 검색이 되면 그 뉴스를 대한민국 국민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이버 뉴스에서 아무 뉴스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 아무 뉴스나 하나를 5개의 뉴스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면 거기에는 이렇게 뉴스 제목과 함께 네이버 뉴스에서, 신문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뉴스에서 이렇게 뉴스가 공급이 됩니다. 거기에는 공감과 공감, 그리고 댓글이 있는데요. 그 댓글이 바로 여론 조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안 보셔도 여기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서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네이버가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뉴스와 똑같은 그런 뉴스입니다. 이 날짜는 언젠가 하고 봤더니 제일 밑에를 보면 4월 28일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4월 28일이 아니라 지난해 4월 28일 뉴스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네이버에서는 뉴스판에서 그 아래 메뉴로는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분야별 뉴스가 다른데요. 제일 끝에 보면 랭킹 뉴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당연히 랭킹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랭킹 뉴스가 김경수가 지휘하고 김동원, 드루킹이 작업했던 뉴스판의 작업 환경이 바로 이 랭킹 뉴스입니다. 이 랭킹 뉴스를 클릭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방금 클릭한 것은 오늘자 랭킹입니다. 랭킹 뉴스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많이 본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트럼프 방위비 5억 달러 더 돌발 발언, 내년 협상도 험로,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온 게 여기 보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집계한 조회수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1시간 동안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네이버를 통해서 이 뉴스를 13만 9,695명, 이 글씨가 보입니까? 네, 좀 적지만 제가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치 분야 1에서 5위까지, 경제 분야 1에서 5위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분야를 더 보기를 하면 이렇게 정치 분야에서 1위부터 30위까지 오늘 많이 본 뉴스가 나옵니다. 정치 분야 1위가 1시간 동안 13만 9천 명이 봤다라면 정치 분야 많이 본 뉴스 30위는 2,189명이 본 겁니다.
오늘 이 뉴스는 굉장히 1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본 건 굉장히 높은 조회수입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정치 분야 많이 본 뉴스의 조회수는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어제 겁니다. 어제 거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정치 뉴스입니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월 4,000원으로 샴푸, 치약, 비누, 이건 사회 뉴스 같은데 딱 봐도 정치 뉴스와 사회 뉴스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김태우 수사관이 특별 기자회견을 했었지요. 그 김태우 수사관 뉴스는 정치 뉴스일까요? 사회 뉴스일까요? 김태우 수사관 뉴스는 정치 뉴스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사회 뉴스로 분류해서 조회수가 정치 뉴스에 있었으면 탑에 올랐을 텐데 사회 뉴스에서 4위, 5위로 밀려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뉴스는 누구도 주목을 받지 못하도록 네이버가 만든 거지요. 이쯤 되면 네이버가 국민적 관심사를 어떻게 배제시키고 어떻게 집중시키는지 그 단 한 사건만 가지고도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정치 뉴스가 이제 조회수를 한번 보면 2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확 달라진 군대 가보니 이것도 정치 뉴스가 아니라 사회 뉴스 아닐까요? 27만 7천 번 1위가 이때 사회 뉴스를 가서 보면 김태우 특감반장 드루킹 수사 조회 지시가 사회 뉴스 1위에 올랐습니다. 사회 뉴스 5위에 있다가 1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뉴스를 찾는데 정치 뉴스에 올리지 않고 사회 뉴스로 숨기려고 했다가 국민들이 보니까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일요일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확히 그 기록을 해가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집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배열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 또 정치 분야 뉴스를 보면 제가 이거를 며칠치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만원 40만이 나옵니다. 또 2월 6일 수요일로 가겠습니다. 21만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네이버 정치 분야 많이 본 뉴스는 현재 평균 30만 정도의 조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정치 분야 많이 본 뉴스가 일평균 30만이라고 하면 유튜버 방송, 펜앤마이크, 신의 한수, 황장수 뉴스 브리핑, 가로세류 뉴스에 그 뉴스를 올려놓으면 어쨌든 하루의 단은 아닐지라도 하루에 20만 올라갔다가 2, 3일 가면 30만, 40만 가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2, 3일 가도 30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뉴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네이버 뉴스가 정치 분야 1위라고 하는 것이 조회수가 30만인데 그 일부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뉴스도 30만이다. 영향력이 같아졌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포탈은 어떻게 뉴스를 서비스하고 댓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국민 20%가 댓글을 달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오전에 젊은 친구들하고 7명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댓글 달아봤느냐? 20%보다 더 많이 달고 있었어요. 젊은 층들은. 그리고 댓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제가 브리핑 해드리려고 써놓은 자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댓글을 읽는 사람은 70%, 어떤 자료에 따르면 83% 다 틀립니다. 80%가 댓글을 읽고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댓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댓글이 뉴스 기사보다 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언론인들이 들으시면 통탄할 일입니다. 뉴스 기사보다 나는 댓글을 더 신뢰한다. 이 얘기인데요. 젊은 친구들하고 오늘 오전에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젊은 층일수록 20대, 30대일수록 딱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맞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뭐 댓글 쓰기도 하고요. 댓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결국 언론사가 제공하는 신문 기사, 포털이 이것이 1순위 기사라고 올려놓고 이것은 4순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포털이 뉴스 배열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댓글로 국민들이 이거 맞네, 이거 틀렸군 하고 쓰는 툭툭 내뱉는 말을 믿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30%지만 말이죠. 그러나 70%가 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30%가 기사보다 댓글을 더 믿는다. 뭐 거의 반반이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 대부분들은 댓글을 신뢰하고 있다. 그것이 곧 여론이 된다. 이것이 그 오늘 보고 드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저처럼 댓글을 쭉 연구해왔고 저는 2015년부터 댓글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4월이면 2014년 세월호가 난 지 딱 1년이 되는 때에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뉴스에 대해서 세월호로 희생당한 사람들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제 1년 떠들었으면 그만 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댓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세월호 이제 그만, 세월호 혈세 투입은 안 돼. 이것이 댓글 민심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포탈은 지금까지도 세월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쏟아낸 기사들과 네이버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제공하는 뉴스들을 국민은 보고 댓글 민심으로 세월호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그 여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론은, 그렇게 민심은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드루킹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SNS 지원단이 꾸려집니다. 규모는 76명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기사는 뉴스타파에서 집중 취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시발단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도 SNS 활동을 했고 대선 뒤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역시 SNS 담당 팀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돌아갑니다. 18대 대선 첫 TV 토론회가 열린 2012년 12월 4일 오전 10시 이 모습은 트위터 사용자가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2017년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로 박근혜 후보의 실언을 모은 겁니다. 뉴스타파가 좌파 매체가 아니라 우파 매체가 아니라 좌파 매체라는 건 온 국민이 압니다. 이거를 만약 우파 매체가 보도했다면 거짓이라고 했을 겁니다. 오후 8시 후보 토론회가 시작되자 문재인 후보는 긍정적으로, 박근혜 후보는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작성해 토론회 상황을 중계합니다.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합니다. 원색적인 표현 빵빵빵 그럼 아주 욕설을 냈죠. 지금 제가 읽어드리진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8분간 보도가 되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만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새누리당의 시발단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를 넘어섰다. 위법성을 알고도 조직적 활동을 벌이는 등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드루킹 판결과 똑같습니다.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인됐습니다. 이 팀은 국회 전현직 이 이야기는 2012년도에 SNS 지원단이라고 하는 불법 사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4년도에 항소심 판결에서 1심에서 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는데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벌금이 늘어나서 죄질이 무겁다고 9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그러한 조한기는 2017년 대선에 다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2014년도에 90만 원 판결을 받고 그 후에 조한기는 충남, 서산, 태안에서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이때 문재인은 조한기의 후원회장을 맡습니다. 그러면 문재인과 조한기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뉴스타파는 한참 전 일입니다만 조한기는 지금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거쳐 제1부속실장으로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을 생각하게 하는 박근혜 정부 때 그러한 역할인 거지요. 이쯤 되면 김경수 지사는 깃털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2012년도에 조한기 팀장 밑에는 대응 1팀, 대응 2팀을 비롯해서 10개 팀이 있었는데요. 대응 2팀에 소속된 송모 씨, 이 사람은 후에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됩니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과 공모해서 댓글 여론 조작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 대통령 의전비서관 그리고 제1부속실장 조한기,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송모 씨는 2012년에 그 불법 선거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고 벌금을 맞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보좌관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2017년 대선에서 똑같은 일을 2012년에 했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법으로 벌금을 맞았음에도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훨씬 규모가 더 크게 이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순공감순 댓글 정렬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의 그 댓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뉴스의 첫 번째 카테고리는 많이 본 뉴스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댓글 많은 뉴스입니다. 요거는 언제입니까? 댓글 많은 뉴스 오늘자입니다. 현재 오늘 생산된 뉴스 중에서 오늘 달린 댓글 현재 이 시간까지 4,270개의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댓글 많은 뉴스 랭킹에 올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순공감순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그 옆에 최신순이 보입니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선택하지 않으면 순공감순이 먼저 보여집니다. 이게 드루킹이 먹잇감으로 삼았던 정렬 방법입니다. 최신순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쓴 댓글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공감순은 여기 보시면 공감을 한다. 5,287명이 공감에 클릭을 했고요. 1,203명이 비공감에 클릭을 했습니다. 순공감순이라고 하는 것은 5,287 빼기 비공감 1,203을 한 숫자가 높은 게 제일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순 공감순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올라온 댓글은 베스트 댓글이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댓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신 순으로 놓고 보면 좋아요, 싫어요, 공감, 비공감에 클릭한 거를 얼른 보더라도 000002 0 10 00 뭐 이렇게 댓글이 1분에 한 7, 8개, 뭐 10개, 뭐 2초, 1초 간격으로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 글을 보고 이게 좋은지 싫다, 나쁘다, 뭐 공감한다 이걸 표시할 틈이 없는 거죠. 그냥 보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특정 댓글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드루킹이 기계적으로 이 댓글을 최신 순으로 처음에 댓글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다 이런 모습입니다. 01, 01, 02, 03, 뭐 10, 0, 뭐 많이 누가 많이 눌러야 10, 0입니다. 그런데 그 댓글의 좌표를 딱 찍어가지고 순식간에 30, 40으로 올려놓으면 30 빼기 0은 30, 0 빼기 0은 0, 1 빼기 0은 1. 그러니까 30이 1위가 되는 거죠. 단 30명만 한 댓글에 클릭을 해도 그 댓글은 베스트 댓글이 돼서 이 기사가 있는 한 베스트 댓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계속 그대로 남아 있고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댓글을 저처럼 연구가들이나 더보기 눌러가지고 20개째 있고 더보기 눌러가지고 100개째 있고 더보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지 댓글을 읽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첫 화면에 뿌려지는 거 그것도 첫 한두 개 본다 그 다음에 10개 본다 그 다음에 20개 본다 20개까지가 첫 화면입니다. 거기까지 보는 사람이 92%고 8%가 2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3, 4페이지로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 5,000개가 달려도 읽는 댓글은 몇 개다? 20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개만 내가 원하는 댓글을 상위로 링크를 시켜놓으면 국민들은 3천만 네이버를 보는 국민들, 하루에 뉴스를 읽는 1,300만 네티즌들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첫 화면에 제공하는 뉴스를 보고 그리고 20개의 댓글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보는 게 아니라 80%의 국민들이 내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가 댓글을 기사보다 더 신뢰합니다. 그 정도면 댓글의 베스트 댓글, 상위로 링크된 댓글이 바로 여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점을 김경수와 김동원 드루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김경수가 되고 저는 드루킹에 대해서 매크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입니다. 네이버에서 키 매크로 다운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블로그, 어떤 블로그가 이렇게 키 매크로 다운 간단한 사용법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댓글을 지금까지 어떻게 봤냐면 정말 그 세월호 댓글 20만 개를 보고 할 때 댓글 그 뉴스 하나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댓글을 계속 클릭을 했습니다. 더보기 손이 정말 하루 종일 이걸 돌리고 있으면 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댓글이 2,000개 넘어가면 안 올라가고 댓글을 연구는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이 216개가 올라왔어요. 216개를 다 보려면 여기를 마우스 힐로 막 내려가지고 더보기를 한번 누르고 또 막 내려가지고 더보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1,000개까지는 15분 정도 만에 다 볼 수 있어요. 읽는다는 게 아니라 화면에 다 뿌릴 수 있어요. 1,000개까지는. 그런데 1,000개가 넘어가면 이제 댓글을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익스플로러 창이, 인터넷 창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화면을 좀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으면 이 익스플로러가 가동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긋고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한번 누르면 심지어 10분 내지 15분 만에 한 20개가 올라오는 경우 4,000개 넘게 보려면 20개를 보기 위해서 1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댓글을 100만 개를 모집을 해봤죠.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키 매크로 다운이었고요.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이 매크로를 쓰면 게임을 할 때 막 키보드를 막 두들기면서 총을 쏘잖아요. 총을 쏘야 되는데 손가락이 10개가 부족합니다. 이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탱크를 이리 움직이고 하니까 매크로를 걸어놓고 자동으로 총을 쏘게 하고 자기는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그때 매크로를 쓰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그거를 잘 쓰고 있었어요. 그 단순한 아주 사용법이 너무 단순한 건데 저는 그걸 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첨부 파일을 들어가서 PC에 저장하고 열어서 설치를 해가지고 풀어봤더니 키 매크로라고 이렇게 풀려서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이 실행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잠시만 김경수가 되어주시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시연을 다 한 건데요. 뭐가 조금 잘 안 됩니다. 다시 그러면 딱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열려 있군요. 열려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매크로가 지금 실행되고 있어서 이게 안 보이는 건데요. 지금 실행 화면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아까 제가 여기다 실행을 시켜 놓았어요. 거기 있네. 고맙습니다. 이게 매크로 화면인데요. 화면을 줄여놓고 제가 이제 이 댓글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봤던 댓글을 다시 올려서 네이버 뉴스 메인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랭킹 뉴스에 가서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에 4,270개의 댓글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뭐냐면 마우스와 키보드가 하는 일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시작키를 누르면 반복해서 그 일을 하라, 그 뜻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매크로 실행을 눌러놨으니까요. F2를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는 여기 있습니다. F2를 누르면 저는 이제 손을 대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실행해 놓았던 매크로가 계속 제가 밤새 요거를 했던 휠을 클릭을 하고 더보기를 누르고 휠을 클릭을 하고 더보기를 누르고 제 손이 약간 떨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것까지 그대로 반복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댓글 4,000개를 수집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걸 가지고 졸면서 요거를 해가지고 4,000개를 수집을 해가지고 봤던 거를 매크로가 이제 제가 다 올리고 있는 겁니다. 4,000개를 올리려면 약 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나갔다 와야 됩니다. 3시간 동안 지가 혼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무실에서 이런 노트북을 5대를 깔아놓고 매크로를 가동을 시키면 5대가 계속 매크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원 드루킹 일당은 아주 편하게 조작을 한 거지요. 사람이 그걸 다 하지 않고 기계가 무한 반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시간 관계상 정지하라 F3 키를 눌러가지고 정지했습니다. 자, 이제 댓글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댓글들을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복사를 누릅니다. 그리고 엑셀로 가져가서 붙입니다. 여기에 가서 붙이면 이렇게 딱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또 저는 다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댓글들이 이렇게 일렬로 정리돼서 데이터베이스라고는 할 수가 없는 댓글들입니다. 이런 댓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업을 처음에 제가 했던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게도 단순 반복해서 복사 오려가지고 여기다 붙여라. 그 다음 거를 여기다 오려가지고 C에다가 갖다 붙여라. 그 다음 답글수는 컨트롤 X를 해가지고 D에다가 붙이고 공감수는 컨트롤 X를 해가지고 E에다가 붙여라. 그리고 12줄을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게 한 줄 댓글 하나를 제가 이제 모은 겁니다. 이 100만 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걸 다시 또 매크로를 거는 겁니다. 여기다가 매크로를 걸어서 이 매크로에다가 매크로 보기 하고 되어 있는데 편집하고 보면 이 간단한 매크로입니다. 이거 제가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방금 한 작업을 매크로로 딱 기억만, 메모리 기억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갖다 놓고 컨트롤 A키만 누르면 지가 자동으로, 저는 한 손입니다. 마우스를 쓰지 않고 한 손으로 컨트롤 A만 누르고 있으면 컨트롤 A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지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쫙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컨트롤 A를 누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쭉 누르면 자동으로. 그래서 3,000개의 엑셀 데이터를 만들려면, 댓글 데이터를 만들려면 컨트롤 A키를 누르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졸고 있으면 3,000개가 딱 됩니다. 그런데 이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이 매크로 보기에 가서, 매크로 편집에 가서 여기에서 실행 코드 실행하라 두라는 말을 넣고 제일 뒤에 가서 루프 이 말을 넣어주고 무한 반복 실행하라고 명령을 넣어주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그리고 루프든지 두 루프인지 제가 잠시 자 컨트롤 A 그러면 지가 막 움직이는데 뭐가 지금 클릭 하나가 잘못돼서 지금 그런 됩니다만 정확하게 한 줄로 매크로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서 10분 만에 저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매크로가 이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그 엑셀 작업과 그 댓글 작업을 매크로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100만 개도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번 손혜원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게임방을 장악하고 이 작업을 해서 삽시간에 3일 만에 댓글 19만 5천 개를 수집을 해서 발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은, 네티즌들은 손혜원 하면 투기꾼, 손혜원 하면 최순실보다 더 나쁘다, 손혜원 하면 김정숙과 연결된 권력형 비리, 이렇게 87%가 생각하고 있다. 이걸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그 댓글이 바로 여론이 된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드루킹은 이 작업을 킹크랩 1을 통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리고 킹크랩 2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킹크랩 2는 이제 거의 해킹 수준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명령을 내리면 따라락 가서 올려버립니다. 명령을 내리면 따라락 가서 올려버립니다. 이게 킹크랩 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킹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디도스 해킹 들어보셨죠?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한 댓글 조작은 단순히 댓글 뭐 1억 번 클릭했다, 몇백만 개 조작했다, 신문기사를 8만 1,000여 개를 손을 댔다, 뭐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지만 이것이 여론 조작이었다라는 거고 그 조작된 여론을 국민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서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오늘 자료에 이쪽에 보면 제가 이쪽 뒷부분에 보면
2018년 1월 달에 드루킹은 가장 많은 댓글을 조작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한참 뒤인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서로 하겠다는 약속 하에 작업을 하던 거고, 이때 김경수 일당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김경수 지사와 김경수 그때는 의원이죠. 오사카 영사 자리를 놓고 옥신각신 하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평상시에 하던 댓글도 달고 어느 날은 특정일은 반대로 작업을 한 거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오히려 더 공감순을 눌러가지고 위로 노출이 되게 해서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작업할 수도 있다. 당신들이 정말 큰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시위를 하던 때라 댓글이 굉장히 많이 조작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2018년 1월이. 그래서 저는 댓글 연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때 그 이상 징후를 포착을 하고 댓글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이 USB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댓글 뉴스별 댓글 모음 이런 데를 보면 댓글을 계속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그대로 여기 자동 접힘이라고 보입니까? 여기 19 이게 문재인을 비판하는 댓글을 접은 겁니다. 이런 사진들을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한 장 한 장들을 다 캡처를 해가지고 그 4,500장의 사진을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의 사진은 네이버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그 네이버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 네이버 뉴스를 들어가서 보시면 랭킹 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랭킹 뉴스에 많이 본 뉴스는 더보기를 가서 보면 이게 오늘자 많이 본 뉴스인데요. 이거를 뭐 2월 9일 하나하나 뒤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아주 쉽게 가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주소줄을 클릭을 하면 2017년 04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자 라고 가서 보면 이때 대통령 선거 TV 토론이 있던 날입니다. 이렇게 뉴스 많이 본 뉴스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이 중에 드루킹 일당은 이 기사 중에 하나를 찍어서 좌표를 찍어주면 조작을 했던 거지요. 그것을 이날에 있었던 것을 보시겠습니다. TV조선이 만들어서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관련 뉴스난의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드루킹 일당의 대선 전 댓글 조작 기사는 19,0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대선의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지난해 4월 28일 TV 토론 이후에 드루킹 일당이 손절된 기사 URL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반쯤 지난해 4월 28일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28일 밤 10시 반쯤 TV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기사가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됩니다. 취재진이 20분 동안 달린 댓글들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비판이 79개로 가장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 비판 댓글은 그 절반이 안 됩니다. 지지 댓글은 안 후보가 17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북로 회원 대화방에서 이 기사 URL 주소, 즉 좌표가 공유된 시점이 10시 50분쯤 작업에 들어가던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가 시작된 겁니다. 아까 제가 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댓글 판세가 뒤집혔다며 한 회원이 작업 종료를 선언합니다. 최종적으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이 1623개의 공감을 받아 호감순 최상단에 노출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비판 댓글은 호감순 상위 60개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당 기사엔 1시간 만에 베스트 댓글이 바뀌어 소름 끼친다. 후보마다 댓글팀이 있는 건 알지만 너무하다는 등 댓글 조작 정황을 눈치챈 일부 네티즌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매크로 사용도 병행된 것으로 보고 네이버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상태.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십니까?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이 작업을 기계로 9명이 담당한 기계화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있고 수작업을 한 사람들이 500명이 있었습니다. 그 500명이 텔레그램 방에서 전투수칙 매뉴얼을 공유하면서 어디로 가라 좌표를 찍어주면 가서 수작업을 하고 9명은 그 자동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해커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국정농단을 떠나서 이 정도면 그냥 선거의 판도를 뒤집은 겁니다. 저한테 9명을 맡겨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해서 침해됐습니다. 비판했던 댓글 하나는 드루킹 일당이 손대면 금세 접기 요청을 눌러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지금 더 방대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부분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조한기 SNS 팀장이 2014년도에 판결을 받은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5쪽입니다. 5쪽입니다. 2017년 3월 초 문재인 지지자 아래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2017년 3월 초 문재인 지지자 최모 씨가 드루킹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때만 해도 드루킹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문재인 지지자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관련 뉴스난의 단독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끼친다. 후보마다 댓글팀이 있는 건 알지만 너무하다라고 최모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한 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최모 씨, 문재인 지지자 최모 씨를 향해서 문바 댓글단 일행이 당신 일배구나, 일배충이구나 라고 하면서 왕창 욕설을 퍼붓습니다. 최모 씨는 그거에 오기가 발동해서 아마 저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2주간 아무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2주간 댓글을 집중 추격을 하고 커뮤니티 사이트를 집중 추격을 해가지고 파주에서 특정 장소를 찍어서 파주에서 느릅나무 출판사 주변에서 불법 여론조작,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라고 3월 23일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보를 받고 A4 용지 석 장으로 제가 오늘 브리핑한 내용만큼 됩니다. 저는 A4 용지 2장 얘기한 겁니다. A4 용지 석 장을 가지고 자세한 정황을 넣어서 3월 23일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여기에는 다 안 나와 있네요. 5월 5일에서야 검찰에 넘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고 검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18년 6쪽입니다. 2018년 6쪽에는 2018년 자료 중간 부분에 2월 21일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제보자 최모 씨에게 지난해 3월 23일 날 대선 때 대선을 앞두고 신고를 했던 사람에게 2월 21일 날 혐의가 없다고 통보를 합니다.
끝낸 거죠. 그날 드루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네이버 엉망진창인데 자 이제 기지개 좀 켜고 네이버 청소하러 감독가가 아니라 가볼까 오탑니다. 가볼까? 자한당하고 일베충들은 긴장 좀 타야지. 엔젤이 돌아왔다. 달빛 기사단 작업대장에게 글을 남깁니다. 공교롭게도 드루킹 김동원은 이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랬고요. 또 계속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2018년 3월 14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 댓글 부대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알아? 진짜 까줄까라고 씁니다. 안 그래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겠는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어디 구덩이라도 파고 소리라도 질러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오사카 영사 자리를 가지고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옥신각신 도와주다가 반대글 달다가 도와주다가 반대글 달다가 뭐 이런 때입니다. 그런 때 이제 조심하다가 중앙선관위에서 최모 씨 무혐의 판결을 내렸군. 그러면 다시 네이버 청소로 갈까? 뭐 이런 옥신각신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던 때입니다. 이때 3월 21일 이제 3월 14일 날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거는 공식적인 대놓고 김경수와 청와대를 협박 내지는 오사카 영사 자리를 가지고 압박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3월 21일 날 경공모 사무실은 압수수색 당하고 22일 날 김동원이 체포가 되면서 저는 이때 무슨 주장을 했냐면 체포된 이후에 저것은 경찰이 김동원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김동원을 외부로부터 차단시킨 거다. 호텔에 감금한 것이고 김동원이 입이 근질근질한데 배우가 누가 있는지 김경수의 배우인지 주방기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 몸통이 누구인지 계속 주고받고 그런 사이에 김동원은 구속되었고 경찰은 얼마 후에 검찰로 넘길 때 댓글 2개를 조작했다고 했습니다. 댓글 2개를 조작했다. 댓글 142만 개를 조작했고 1억 번을 클릭 조작을 한 드루킹을 단 2개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루킹 여론 조작의 전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8쪽을 보시면 접기 요청 조작으로 접힌 댓글 수를 제가 다 일일이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거기에 접힌 댓글의 숫자가 있고요. 이 29개, 27개 이 기사에 이렇게 댓글이 접혔는데 이 접기 요청을 한 거는 문재인 비난만 골라 접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연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접는다라고 하는 것, 댓글의 구조는 이렇게 랭킹 뉴스, 댓글 많은 뉴스, 댓글이 몇 개 달려있다. 이 구조는 보여드린 바가 있고요. 자동 접힘이 7이라고 보이시죠? 어떻게 접었는지 일정한 수의 접기 요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리고 접기 요청은 화면이 워낙 크리지만 어떠한 댓글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접기 요청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나는 이 댓글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접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접기 요청을 하면 자기 화면에서는 안 보이고 남의 화면에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안 보이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 50명 정도가 이 접기 신청을 하면 댓글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감춰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이 여기 댓글이 내용 보기라고 써 있는 것처럼 댓글이 감춰진 겁니다.
50명이 제가 추측하는 바 50명입니다. 네이버는 이 댓글을 몇 명이 신청을 해야 접어지는지를 지금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냐면 이거 50명이 신청하면 다른 누구든지 볼 수 없게 접기 요청이 돼서 접혀버려. 이거를 공개하는 순간 누군가가 50명이 조직적으로 이걸 접어버릴 테니까 공개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순 공감순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최신순으로 그냥 흘러가게 보이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몇 명이 접어야 접어지는지 이런 것 자체 룰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룰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루킹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죠. 자, 어떤 댓글이 접혔는지 보겠습니다. 강제로 펼쳐봤습니다. 다시 펼쳐보면 노무현 시즌, 이건 노무현 시즌 2 감사해요. 뭐 이런 내용. 남북 합의 맘대로 요런 댓글에 내용 보기를 보면 이렇게 이게 제가 추측한데 50명 정도입니다. 내용 보기, 이건 강제로 50명 정도가 접기 신청을 했는데 요거를 국민 50명이 신청을 했다라면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기계적으로 드루킹이 매크로의 반복 조작을 통해서 접어버렸다고 하면 이건 범죄입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묵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강제로 펴봤습니다. 기사가 평창 관련된 기사였기 때문에 퍼킹, 욕을 썼습니다. 평창올림픽. 얼마나 더 당해야 북한을 알겠니? 이 무능한 정부에게 뭘 더 바라겠냐?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골라서 좌표를 찍어주면 접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이거를 저처럼 댓글 연구가나 이걸 굳이 하나씩 펴서 뭘 접었지 하고 호기심에 펴보는 사람이나 알 수 있지, 나머지들은 이거 안 보는 겁니다. 펴볼 수 있습니다. 네, 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빠져나갈 구멍을 그렇게 만든 거지요. 이렇게 여기 보면 내용 보기 연속적으로 7개를 다 접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또 강제로 펼쳐봤습니다. 사탕 하나 또 주려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네. 이 도대체 어떤 댓글이라 이런 내용들이 옵니까? 청년 마음을 잡아라, 문 대통령 광폭 행보. 이 기사에 청년들에게 사탕 하나 주려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저쪽 북쪽 아니야? 역시 쇼통,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원숭이들,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을 접어버린 겁니다. 50명이 신청해서. 드루킹이 기계적으로. 이 댓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473일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댓글을 하루에 2,980개를 접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랭킹 뉴스, 댓글 많은 뉴스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치 분야 댓글 많은 뉴스의 랭킹 30위까지 공개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30개의 뉴스가 올라오고요. 30개의 뉴스에 20위권까지를 국민 92%가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21개째, 22개째는 조작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는 거지요. 그죠? 그 사이에 있는 댓글들의 개수가 30 곱하기 20 하면 600개입니다. 정치 분야에서 600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면 2,400개 아닙니까? 하루에 2,980개의 댓글을 접었습니다. 그 정도면 국민이 볼 수 있는 거의 다를 못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단순히 댓글 몇 개 접었다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의 민심을, 국민의 여론을 농락한 거고, 농간한 거고, 완전히 뒤바꾼 거고,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기계로, 범죄로. 그러면서 저는 작년 1월 한 달을 스마트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업을 다 사진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증거가 다 인멸될 것이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볼까요?
오늘 이게 공개되면 이것마저도 없어질지 모르지만 촬영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본 뉴스는 화면이 안 나오고 있군요. 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여기 랭킹 뉴스에서 많이 본 뉴스를 클릭하고 오늘자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주소줄에 이렇게 많이 본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소줄에 가서 제일 뒤에 가서 놓고 제가 하루하루를 클릭을 다 못하니까 보고 싶은 날짜로 2017년 대선이 있던 04월 28일자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많이 본 뉴스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랭킹 뉴스는 드루킹이 구속된 이전 거는 안 들어가집니다. 네이버가 닫아놨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캡처를 해놓지 않았으면 그 화면을 못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단순한 김경수 그리고 드루킹 김동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도 함께하고 있다. 네이버가 최신순이 아닌 순공감순 정렬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순공감순 정렬 전에는 호감순 정렬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호감순 정렬은 산출 방식이 훨씬 복잡했습니다. 순공감순은 좋아요 빼기 싫어요를 해갖고 가장 많은 수를 순공감순이라고 하는데 호감순은 좋아요 빼기 싫어요 곱하기 3 그러니까 싫어요의 가중치를 더 준 거죠. 곱하기 3을. 그 복잡하니까 그거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니 이 도대체 이 호감순이라는 원칙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했는데 왜 이게 저 뒤로 가 있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이 올라와 있느냐. 막 그걸 가지고 국정감사까지 했습니다. 그 네이버가 와서 설명을 하고 바꾼 게 순공감순인데요. 그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복잡한 방식 없애고 최신순으로 해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네이버는 호감순보다도 훨씬 더 조작하기 쉬운 순공감순을 뒤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조작이 쉽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8쪽에 제가 이걸 캡처를 다 해놔서 자료를 다 가지고 5,620개를 이렇게 접힌 댓글의 숫자까지 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 화면 캡처해놓은 내용을 10쪽에서 보시면 10쪽. 제가 이렇게 증거 자료로 다 찍어놓은 거고 접힌 댓글도 사진을 찍어놓은 겁니다. 향후 제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시리즈로 토론회를 통해서 발표할 내용들입니다. 최대의 피해자 안철수, 중도 포기한 반기문, 반기문도 드루킹 일당이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도 당했다. 그건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총리설, 최대의 수혜자 문재인 이런 얘기들부터 쭉 17가지 정말 하나하나가 소설이 될 만큼 다이나믹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오늘은 이제 비상국민회의에서 열었고요. 2월 19일 날 화요일 날 오전에는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거기서 토론을 하기로 했고요. 2월 21일은 한변 주최로 대한변호사협회 1층 세미나실입니까? 회의실입니까? 강당입니까? 거기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를 해 나갈 생각이고 저희 비상국민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러한 그 간단한 내용의 브리핑과 함께 기자회견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 국정조사, 특검,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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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제일 마지막에 허위범 특검 한계에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허위범 특검의 한계 중에 가장 큰 것은 URL 조작 번지수
142만 번지수 있잖아요. 좌표.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여론이 조작이 됐는지 더 선명하게, 오늘 보고 드린 것보다 더 선명하게 할 수 있고, 그게 공개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그 자료 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자료죠. 그거는 왜냐하면 좌표니까, 좌표. 공격한 좌표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짐작하고 있지만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큰 폭풍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도 그 누구도 공개하지 못하는 그 비장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네.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예. 제가 이 브리핑을 하려고 찾아갔는데요. 안 듣습니다.